이번 영상에서는 제37대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알레만니족을 평정하고 갈리아 제국을 되찾음으로써 거의 붕괴 직전의 로마를 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레만니족은 강요에 의해 로마와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조약에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이 분노하여 무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4만 명의 기병대와 8만 명 정도의 보병대가 출정하였습니다. 처음 목표는 라이티아의 변경에 위치한 몇 개의 도시였으나 성공에 고무된 이들은 도나우강에서 포강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그 일대를 유린하였습니다. 로마군은 알레만니족이 돌아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었던 로마군은 알레만니족의 반 이상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습을 했습니다. 당황한 알레만니족은 로마와 화평을 청하였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위엄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알레만니족은 변명을 하며 공적을 과장했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고트족에게 보인 관용과는 다르게 알레만니족은 위험한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알레만니족은 도나우강과 로마군을 정면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방비가 허술한 로마군의 후위를 공격한 후 빠르게 이탈리아의 산악지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던 아우렐리아누스는 알레만니족이 무사히 탈출한 것은 물론 밀라노 지역을 파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신속하게 기병대와 보병대에게 적을 추격하라고 명령하였고 자신도 도나우강 유역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보조군과 근위대 전 병력을 지휘하며 진격했습니다. 이미 알레만니족은 알프스 산맥에서 아펜니노 산맥까지 퍼져 있어서 로마군은 끊임없는 경계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대규모 전투는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전투에서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갑자기 나타난 알레만니족으로 인해 로마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겨우 황제가 군대를 재정비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제2차 전투에서 알레만니족은 로마를 약탈하기 위해 아이밀리아 가도와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 진격해왔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는 그들의 후위를 추격하여 그들에게 철저한 패배를 안겼습니다. 제3차 전투는 파비아 부근에서 치러졌는데 이때 알레만니족은 완전히 괴멸되어 로마는 그들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여러 민족의 계속되는 침입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맹한 황제를 의지하고는 있었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미신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황제도 원로원을 통해 11신탁서에서 조언을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1신탁서에 따라 청년 및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대와 흰옷을 입은 사제들이 함께 행진할 것과 로마와 인근 지역의 정화의식을 거행하고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신의 영향이었는지 알레만니족들은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로마군의 편에서 싸우는 가상의 군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민족의 계속되는 침입으로 아우렐리아누스는 성벽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성벽의 길이는 21마일 정도였는데 사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로마가 그만큼 외부 침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로마의 방위는 변경에 주둔지를 둔 군단이 책임을 져서 잘 해냈기 때문에 굳이 로마의 중심지를 요새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의 통치 범위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일리쿰 및 트라키아의 변경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옛 로마의 영토였던 갈리아, 에스파냐, 브리타니아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는 여전히 2명의 참주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모두 여성 황제였다고 합니다. 갈리아에서도 군주가 자주 바뀌었는데 그중 포스투무스는 모군티아쿰에서 황제를 사칭한 자를 제압한 후에도 휘하 군대가 도시를 약탈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분노한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포스투무스가 7년 동안 갈리아 황제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갈리에누스가 여러 민족의 침입으로 갈리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리에누스는 포스투무스를 갈리아 황제로 인정하는 대신 이탈리아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아우레올루스가 갈리에누스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포스투무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포스투무스는 갈리에누스와의 협정을 지키기 위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스투무스는 갈리에누스 황제를 배신하여 갈리아 황제가 되긴 했지만 지도자로서 좋은 모습을 지닌 인물로 생각되었습니다. 포스투무스가 죽은 후 공동황제였던 빅토리누스는 부하 장교의 아내를 강간하는 등 성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암살되었습니다. 빅토리누스의 어머니는 군대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여
마리우스와 테트리쿠스를 연이어 왕으로 앉히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우구스타 및 군대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썼다고 합니다. 테트리쿠스는 더 이상 갈리아 황제로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테트리쿠스는 내전 상황으로 가장해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와 대치했고 전투가 시작되자 신복부와 몇 명만 데리고 탈영했습니다. 저자 기번은 테트리쿠스에 대해 소심한 성격에 군대의 통제권을 상실한 인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파뉴 지방의 샬로우 부근에서 벌어진 이 전투로 거의 모든 병사가 사망했으며 보조군은 퇴각함으로써 로마 황제의 통치권은 안토니누스의 성벽으로부터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레만니족과 갈리아 제국을 평정함으로써 위기의 로마를 구하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1장을 요약한 내용 3편이었습니다.